중국 춘추전 국시대의 사상가이자 법가의 체계를 확립한 한비자로부터 배우는 내 인생을 바꿀 교훈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남이 나에게 착하게 굴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나방의 애벌레와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나방의 애벌레를 보면 기겁을 한다. 하지만 어부는 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아낙네는 손으로 누에를 만진다. 이는 누구나 이익이 된다면 용감해지는 것이다. 또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수레를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는 착한 사람이고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만 수레를 살 수 있고 죽어야만 관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남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군신관계나 조직의 상하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부하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상사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익을 꾀하려 하고 틈만 나면 상사를 제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래서 상사는 늘 방심해서는 안 되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렇듯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을 신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통치자에게는 법, 술, 세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인 법은 법률을 말한다. 법률은 분명히 명문화하여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을 세운 자에게는 그에 맞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두 번째인 술은 법을 운용하고 부하들을 지배하는 은밀한 방식을 뜻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군주나 상사가 마음에 품고 부하들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인 세는 권세나 권한을 뜻한다. 신하나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 위험하다. 한 번 힘이 빠지면 부하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윗사람은 늘 권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세인 것이다. 이처럼 법을 관철하고 수를 구사하며 세를 바탕으로 아랫사람을 통제하여 조용히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통치의 비결인 것이다. 삼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 경영자는 남의 힘을 쓰며 일류 경영자는 남의 머리를 쓴다. 한 사람의 힘은 여러 사람을 당할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로는 모든 곳에 눈길이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힘과 지혜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쓰는 편이 낫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쩌다 성공할 수는 있어도 극도로 피로해질 뿐이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닭이 시간을 알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고 개가 도둑을 물리치듯이 부하 한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윗사람은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게 된다. 우두머리가 직접 능력을 발휘하다 보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질 않는다. 이렇듯 조직을 유지하려면 권위자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의 왕이 되는 것은 발톱과 함께 강한 이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뺏어서 개에게 준다면 반대로 호랑이가 개에게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주나 윗사람이 상벌의 권한을 자신이 갖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맡긴다면 온 나라가 그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고 군주나 윗사람은 우습게 여길 것이다. 윗사람에게 진언을 올리는 방법.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터놓고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용기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 진언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다음 자신의 의견을 그것에 맞추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윗사람이 명성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아랫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다시는 그를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익만 생각하는 윗사람에게 명성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면 윗사람은 그를 융통성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하며 그를 멀리할 것이다. 따라서 상관에게 진언을 올리려고 한다면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언의 요령이라면 먼저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적극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이 정도의 요령을 아는 것은 필수이다. 윗사람이 스스로 이기적이지 않은가 하고 행동을 망설인다면 그에게 대의 명분을 주어서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하찮은 것임을 알면서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말하면서 안심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높은 이상을 큰 부담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부적절함을 말해주면서 실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해 줄 필요가 있다. 위험한 사업을 그만두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이 본인의 이름에 관계됨을 말하면서 중지시킨 다음 윗사람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음을 암시해 줌이 좋다. 이 모든 것은 아첨이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윗사람의 심리와 욕망을 잘 분석한 다음 설득하라는 것이다. 용을 잘 길들이면 그 용은 사람이 올라탈 수 있을 정도로 점잖다. 그러나 용의 목 밑에 있는 한자 정도의 거꾸로 나 있는 비늘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바로 물려서 죽게 된다. 마찬가지로 윗사람에게도 이러한 영리는 있다.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진언할 수 있다면 좋은 진언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